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좀 눈여겨봐야 할 인물, 그 움직임을 좀 하나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이번 주 초에 나온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는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입니다. 윤 전 총장,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정치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물론 이제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게 이달 초였고요. 이후에 관련해 발언을 했던 것은 뭐 LH 수사와 관련해 수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메시지까지였습니다만 뭐 방금 보신 내용을 보면은 정치적인 색깔을 또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바로 며칠 앞두고 사실 전략적으로 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저는 윤 전 총장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뭐 간접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네. 메시지를 뜯어보면 원론적으로 틀릴 말은 하나도 없는데요. 전부 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비판들입니다. 이 선거 왜 일어났는지 잊었느냐. 네. 이후에도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여권에서 부정하기 힘든 발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 반사 이익을 보는 건 결국 보수 야권의 후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재보궐 이전에 너무 섣불리 본격적인 정치 참여,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우회적인 간접 지원을 하게 되면 재보궐 이후에 보수 야권 정계 개편이 있을 때 그때 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또한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고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그로 인한 낙수 효과를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이 본 건 사실이라고 많이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정계 개편을 바라보고 조금씩 이제는 포석을 두고 있다, 몸을 풀고 있다 이렇게 관전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재보궐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리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윤석열 전 총장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대학 강연을 한다던가 또는 뜻이 맞는 사람들, 경제 전문가나 이 청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시민단체, 제가 봤을 때 신당이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전 대표 등과 함께 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통합전대를 했던 전례가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시민단체 세력을 만들어서 추후에는 국민의힘과 통합전대를 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 행보 조금씩 밟아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미 큰 그림은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나온 언론 보도에서 한 그 인터뷰 내용 등등을 보면은 반격, 민주정치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애둘러 얘기한 것 같은데 보궐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교수님?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제한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고려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장의 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 총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윤 총장의 저런 행동을 보면서 저는 거의 정치를 99%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안 그랬다고 하면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 기간에 이 민감한 시기에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이 거의 뭐 90% 이상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여야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민주당 차원에서 무언가 언급한 건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 노영민 전 비서실장 한마디씩 했는데 물론 또 해석은 약간씩 다르게 했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길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검찰총장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둘 다 견제구는 맞는 거죠? 그렇죠. 견제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던진 거고 네. 이낙연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한 거 아니냐. 그 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만두고 나간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기획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다만 윤 총장이 이 시점에 나가는 것은 본인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는 판단에서 나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것보다 중도에 핍박받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 유리해요. 네. 임기 마치고 나가보세요. 그냥 임기 잘 마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어떤 야권의 어떤 압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만두고 사퇴를 하고 나가는 것은 본인에 대한 인지도나 대권 일정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번에 보궐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을 두고서 했을 가능성 그 부분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 본인의 대권 행보와 네. 연계되어져서 그런 선택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도 뭐 국민의힘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요즘 부쩍 인터뷰 횟수가 늘어난 대선 잠룡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윤 전 총장 들어와 경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최대 경쟁자죠.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네. 국민의힘이 마련한 룰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해집니다. 반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해서 들어가는 게 대선 경선의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입장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당원 투표의 비율을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이는 게 윤 전 총장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같은 입장 차이가 보이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본인의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윤 전 총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금 1년 뒤로 다가온 대선을 바라보면서 윤석열이라는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같은 움직임은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